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7년형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트랙스는 쉐보레의 소형 SUV죠. 지난 2013년에 데뷔를 했고요. 올해 이 시카고 모터쇼에서는 부분 변경 모델,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2017년형이 나왔습니다. 국내에도 얼마 전에 출시가 됐죠. 국내에는 가솔린과 디젤 각각 한 가지씩이 판매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차는 1.4 터보, 그러니까 가솔린 사양이죠. 부분 변경된 트랙스의 경우에는 그동안 지적을 받았던 안팎의 디자인을 많이 바꾸고요. 내장재를 특히 이제 업그레이드한 게 좀 눈에 띕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동안 이 트랙스의 스타일링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어딘가 좀 두루뭉실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부분 변경된 트랙스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뭐 풀모델 체인지 급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한간에는 이 트랙스의 이 바뀐 스타일링을 보고 스파크 좀 뻥튀기 한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저 이번에 지금 처음 보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스파크보다는 이런 헤드램프나 보닛의 주름 이런 부분이 스파크보다는 콜벳이나 임팔라 요소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그 디자인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안개등이나 그릴 이런 부분을 보면은 확실히 미국 브랜드의 차답게 크롬을 좀 많이 써서 안 그래도 좀 더 사납고 공격적인 디자인인데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뀐 앞부분에 비해서 뒤는 변화의 폭이 크진 않습니다. 테일램프 정도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보면 앞에는 이제 워낙 그릴이 앞쪽이 크고 공격적인 디자인이어서 앞에를 보면 이 차가 소형급이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확실히 좀 작구나 라는 느낌이 들긴 하죠.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콘티 프로 컨택트, 사이즈는 22호에 55와 18입니다. 18인치 휠인데 2호 사이즈니까 그렇게 자주 보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참고로 트랙스의 경우에는 16인치와 18인치 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7,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죠. 17인치는 건너뛰고 16과 18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스타일링 면에서 보면 18인치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그리고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500인데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OEM 타이어는 보통 한 450, 5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연비가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실내의 기본 디자인은 뭐 당연히 기존과 동일한데 실내 소재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사실 제가 지금 트랙스를 지금 처음 타는 거라서 기존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전체적인 플라스틱이나 여기에 붙은 이 가죽 트림은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2급의 쉐보레 차로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실내 소재는 이 동급에서 가장 좋지 않나,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뭐 가죽 모두요,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 대시보드와 이 도어 트림에는 요 베이지색의 가죽이 적용이 되는데 이 가죽 트림의 경우에는 그 임팔라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꽤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이 실내의 마무리는 저는 이 실내 마무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패널 간의 뭐 간극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초창기에 샀던 제가 2데이 말리부보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 트랙스 실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만족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존의 이 실내 소재에 불만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경우에는 이 차 급에 맞게 적당히 작은 사이즈이고요. 대신에 이 손에 잡았을 때 보통 이제 9시 15분, 뭐 10시 10분 이렇게 잡잖아요.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손에 이렇게 딱 그 감기는 느낌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돌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이 오른쪽 스포크에는 음성 인식과 오디오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선바이저를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인데, 제가 이거 왜 내려놨냐면은 이 트랙스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선바이저를 이렇게 그러니까 햇빛이 강해서 이렇게 선바이저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선바이저의 일정 부분이 이 룸미러를 가려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이 썬바디를 이렇게 내렸을 때 룸미러를 가리는 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시트는 가죽의 질은 평범한 편이고요. 양쪽 허벅지나 옆구리를 잡아주는 기능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급의 SUV로는 좀 드물게 시트의 쿠션이 굉장히 탄탄한 편이에요. 사실 탄탄보다는 좀 단단에 가까운 그런 쿠션감인데, 요즘에 샀던 이 비슷한 급의 SUV 중에서는 시트가 가장 이렇게 단단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조절은 요추와 상하, 좌우, 전후 슬라이딩은 전동이고요.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은 수동인데, 이 등받이 각도 조절 레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전벨트 줄에 약간 좀 겹쳐갖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여러 번 좀 헛손질을 하고 그래요. 물론 익숙해지면 괜찮겠죠. 이 도어 트림은 디자인이 좀 현란하군요. 특히 이쪽 부분의 디자인이 굴곡이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 부분, 그러니까 윈도우 스위치 저 경사가 저기 팔걸이에 딱 손을 놓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닿게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일단 운전석은,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경우에 상하향 원터치가 운전석만 적용이 돼 있는데, 나머지 세 개는 하향만 원터치예요. 그러니까 상향은 또 원터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좋다 말았죠. 하지만 보통 2급의 차는 보통 운전석만 원터치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가 하향이 원터치인 것도 저는 꽤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쪽에 도어 트림은 이 수납 공간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있고, 바로 이 밑에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통상적인 이 도어 트림은 또 상당히 공간이 용량이 충분합니다. 스티어링 칼럼 이 왼쪽에는 안개등이나 헤드램프 스위치, 그리고 헤드램프 조사각도 조절 버튼이 있는데, 이 트랙스 실내의 버튼 중에서 지금 보시는 이 버튼이 가장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보통 쉐보레 하면은 버튼이 약간 좀 플라스틱도 너무 좀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나고, 버튼도 되게 약간 좀 트럭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트랙스의 경우에는 이 부분,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의 버튼은 상당히 부드러워 갖고, 그리고 이 밑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납 칸이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는데, 공간이 꽤 쓸만해요. 그러니까 남자 기준으로 주먹 하나가 들어가면 딱 맞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꽤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저 안쪽에 무슨 천 같은 게 깔려 있지 않아서 동전 같은 걸 넣으면 아마 달가닥 하면서 소리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트랙스의 경우에는 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간격이 약간 좀 좁은 편이에요. 요즘 신차 기준으로 보면은 모니터가 좀 작은 느낌이 있죠. 근데 모니터의 화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는 디자인이 아주 간결해요. 그러니까 주요 버튼은 다 모니터에 통합을 해놨고요. 이 밖에는 아주 딱 정말로 필요한 버튼만 꺼내놨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라디오 선국, 이거는 이제 전화, 그렇습니다. 이제 안에 이 모니터는 작지만 안에 이제 들어있는 메뉴는 이제 은근히 많거든요. 일단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의 수가 그 상위 모델과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충돌 감지 시스템의 경우에도 이렇게 3가지로 나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 트랙스의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고,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려면은 이제 브링고나 뭐 그걸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이 되고요. 근데 제가 오늘 USB 케이블을 안 갖고 와서 사용을 해볼 수는 없네요. 예, 어쨌거나 은근히 이제 많은 그 메뉴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조장치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제가 사실은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보다는 이렇게 다이얼을 더 선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이얼 방식이 더 뭐라 그럴까, 사용하기가 좀 더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보시는 이 트랙스 공조장치의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사용하기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이 없는 게 또 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USB와 C볼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C볼트와 USB의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C볼트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너무 꾸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폭이 좀 좁은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데, 폭은 좁지만 이 양쪽에 턱이 높아갖고 웬만큼 해서는 뭐 이렇게 물건이 밖으로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 바닥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리를 안 내게 해주는 이 고무도 깔려 있고요. 대부분은 아니죠. 많은 미국 차들이 그렇듯이 다 기어 레버가 일자형이죠.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딱 옆에 딱 빼서 수동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트랙스의 경우에는 그냥 일자형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많은 이제 미국 차들 또는 미국 시장용 차들이 별도의 이 수동 레버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어코드도 그렇고. 그런데 트랙스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 버튼이 있어요. 수동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방식의 수동 버튼을 사용하는 차가 쌍용 말고도 또 있는 거죠. 이 수동 모드를 사용을 하려면 이 D에서 M으로 놓고 하면은 이제 수동 조작이 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이드라인 연동이 되고요. 트랙스는 센터 콘솔 박스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터 콘솔 박스가 없는 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신에 이 센터 콘솔 박스가 없는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컵홀더를 4개를 일렬로 쭈루룩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컵홀더가 앞쪽에가 4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컵홀더의 경우에는 이게 날개가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일 정도, 눈에 잘 안 띌 정도로 짧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캔 있잖아요. 캔 커피 같은 거는 고정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계기판이죠. 기존에는 일명 그 오토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계기판 때문에 꽤나 그 반감을 샀고, 평도 안 좋았는데, 이 부분 변경의 트랙스의 경우에는 보통 정상적인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지, 지금의 이 계기판 디자인도 사실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타코미터나 이 속도계의 시인성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액정도 그렇게 꾸밈이 많은 액정은 아니거든요. 폰트도 그렇게 예쁘진 않고요. 이 액정을 통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트리 컴퓨터 정보가 나오고요. 이 순간 연비는 이제 공회전 때의 연료 소모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지금 0.5리터가 소모가 되는 거죠. 예, 이 정도의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트랙스는 이 선글라스 수납함이 보통 차들은 선글라스 수납함이 이 오버헤드 콘솔이 있잖아요. 이 중앙에 있잖아요. 근데 트랙스의 경우에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이 안쪽에도 이제 부드러운 천이 깔려 있고요. 2열의 공간은 뭐 넓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이 사이즈 SUV에서 넓은 2열 무릎 공간을 기대하기 좀 힘들죠.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 약간 남는 정도예요. 2열의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 1개 반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가 안 들어가죠. 핸드폰이 만약에 들어가면 보통 주먹 2개가 들어가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이렇게 장시간 앉아서 가기에는 조금 이렇게 힘든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대신에 이제 머리 위 공간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트랙스의 2열 시트는 공간도 여기가 약간 좀 좁긴 하지만 이 등받이가 약간 좀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착좌감도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220이 있는데 요것도 꽤 큰 장점이죠. 예. 그러니까 뭐 레저 생활할 때 여기서 충전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건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트림의 경우에는 1열과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납 공간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예, 이거 참 꽤나 이렇게 마음에 드는 수납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이제 끝까지 내려가고요. 썬루프가 있긴 한데 썬루프는 뭐 파노라마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입니다.
트랙스는 이 이어 시트 쿠션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탈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접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트랙스 기본 용량은 이 정도가 되고요. 뭐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이어 시트 접으면은 꽤 넓게 적재 공간을 쓸 수가 있죠. 트렁크 기본 용량은 제가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양쪽 벽에 보면은 이쪽에 또 작은 또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 시트 전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렁크 적재 용량을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폭은 사실 지금 트랙스가 이 좌우 폭은 좁지만 이 상하 폭이 넓어서 꽤 큰 짐이 많은 짐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랙스는 시장에 따라서 엔진 배기량이 조금씩 다른데요. 국내에는 1.4 터보가 가솔린의 경우 1.4 터보가 출시가 됩니다. 1.4 터보의 최고 출력 140마력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리터당 100마력을 내는 거죠. 이 엔진은 그러니까 GM의 패밀리 제로라고 하는 그 엔진 라인업의 3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최대 토크는 20.4kgm입니다. 지금은 히터 안 뜬 상태이고요. 공회전 소음은 그냥 평균적인 것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세단이든 SUV든 가솔린 엔진이면은 어느 정도의 좀 정숙성을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그거를 감안하면 그거보다는 이 공회전 소음은 약간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차가 제가 처음 이제 받았을 때는 엔진 소리가 이거보다 좀 더 조용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제 달리니까 엔진 소리가 약간 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회전에서 엔진 소음은 이렇게 어느 정도 들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바이저를 이렇게 지금 햇빛이 강해서 선바이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이 룸미러가 지금 이만큼이 가려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단점 같아요. 1.4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은 1.4 터보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는데 최고 출력이 140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20이 넘으니까 딱 요 사이즈 SUV에는 뭐 괜찮은 동력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트랙스도 지금 처음 타고 1.4 터보도 지금 처음 타는데 동력 성능은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가속 페달의 그 초기 반응이 그게 아주 민감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속을 할 때는 뭔가 좀 한 템포 좀 느리게 좀 반응하는 면은 있어요. 대신에 가속은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나가는 또 맛은 있습니다. 이 저속에서 토크가 반응이 약간 좀 늦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저속에서 토크는 또 나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일상 영역에서는 아주 넘치는 힘은 아니지만 아주 충분히 타고 다닐 만큼, 그리고 이 소형급 SUV의 딱 그 목적에 맞게 보통 이런 차 이제 도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는 아주 딱 적당한 출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공회전 소음은 좀 가솔린 엔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회전 소음 정숙성은 공회전보다는 오히려 이 주행할 때의 정숙성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 주행을 하면은 회전수가 지금 높지가 않아요.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 좀 들어오는데 그 외의 소음은 또 의외로 또 잘 차단이 돼 있어요. 보통 차가 주행을 하면은 앞쪽에서 이렇게 이제 소리가 많이 오잖아요. 엔진뿐만 아니라 이 바람 소리도 앞쪽에서 좀 많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안 그래요. 오히려 이 외부 소음의 경우 차라리 이 옆쪽 그러니까 옆유리 쪽에서 좀 오히려 더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앞쪽이 소리가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옆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탔을 때는 지금 옆유리가 좀 덜 다쳤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급의 SUV 치고는
SUV 치고는 꽤 괜찮다, 주행 정수성이 전체적으로 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랙스는 이렇게 운전 편의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전방 시야가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했는데 불구하고 앞쪽이 좀 이렇게 탁 트인 그런 시야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 좌우 시야도 이 쪽창이 있잖아요. 지금 양쪽에 쪽창이 있어갖고 뭔가 그러니까 실제보다 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아주 훤하게 눈에 잘 들어와요. 전방 시야가.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사각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사각지대 경고 장치가 있으니까 따로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 이 차가 그렇게 작은 차 같지가 않아요. 실제 사이즈보다 좀 더 이렇게 큰 차를 운전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한 80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이 속도에서는 타이어 소음만 조금 올라와요. 타이어 소음만. 물론 지금 타이어가 새 거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타이어 소음만 좀 이렇게 들리는 정도입니다. 하체는 2급 SUV 치고 좀 단단한 편이에요. 보통 쉐보레가 좀 단단하잖아요. 요즘 말리고는 좀 안 그렇지만 단단한 편인데 그래서 그 젊은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좀 통통통통하고 좀 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전 성능의 경우에도 그런 성격에 맞게 스포티하게 또 잘 돌아갑니다. 지금 제가 가속ped을 끝까지 밟고 있는데 알아서 이렇게 잘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죠. 조절을 잘 하면서 돌아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차선 안 벗어나고 가속ped을 끝까지 밟아도 차선 잘 안 벗어나고 차선을 안 벗어나고 그대로 쫙 돌아가죠. 근데 잘 돌긴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엔 전자장비가 엔진 출력 이렇게 줄였다 이렇게 잡았다 놨다 하잖아요. 제가 스스로 그 속도는 그렇게 좀 이렇게 빠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살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엔진 출력을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풀어주는 그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지금은 전력으로 가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엔진 소리는 듣기가 어떠세요? 엔진 소리가 보통 이제 DOHC 카랑카랑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낮게 깔리는 소리이고, 그래서 이 음색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언더스티어, 그러니까 보통 밖으로 더 밀려나가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언더스티어 별로 안 나고 코너 잘 돌아갑니다. 이거는 뭐 딱 그 기대한 만큼의 성능인 것 같아요. 회전 성능은. 그리고 제가 오늘 트랙스 이제 잠시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이제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브레이크 성능인데요. 트랙스가 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최근에 샀던 이와 비슷한 급의 SUV 중에서는 브레이크가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이 트랙스의 브레이크는 일단 초기 반응이 민감해요. 초기 반응이 적당히 민감해요. 적당히. 그러니까 남자들은 누구나 이제 쉽게 다룰 수 있게, 그러니까 그리고 시내 주행에서도 쉽게 시내 주행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엔진도 보통 그렇잖아요. 저속 토크가 좋으면 저속 토크를 굉장히 좋게 만들면 좀 이렇게 고회전으로 가서 좀 허당이 되고 그러잖아요. 브레이크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이 트랙스의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가 초기 반응도 되게 이렇게 좋으면서도 고속에서 급제동할 때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와, 이 차가 이제 낼 수 있는 거의 최고 속도에서 급제동을 했을 때 거의 딱 딸깍하고 이렇게 거의 꽂히듯이 써요. 딱 꽂히듯이. 그러니까 이 트랙스의 주행 성능에서 브레이크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두 번을 연속으로 해서 급제동을 했을 때도 두 번째 역시도 그러니까 밀리는 현상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2회 연속 그 가장 높은 속도에서 급제동을 해도 동일한 성능을 냈고, 그리고 이 제동력 자체도 굉장히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예, 고속에서 급제동할 때 이제 뒤가 약간 좀 이렇게 틀어지는 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밸런스가 뭐 무너진다거나 또는 뭐 차선으로 한쪽 차선이 너무 붙는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동력부터 해서 밸런스까지 다 포함해서 이 트랙스의 제동력은 동급에서 아마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파워트레인에서는 확실히 엔진에 비해서 변속기가 딸리는 것 같아요. 엔진은 전체적인 성능이 무난하고 음색도 괜찮은데, 이 변속기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반응이 느려요. 제가 오늘 트랙스를 지금 한 3시간 정도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운전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때 지금까지는 변속 충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변속 충격에 이제 민감하잖아요. 왜냐하면 변속 충격이 이제 승차감에 영향을 주니까 민감한데, 변속 충격은 없어요. 변속 충격은 없는데 대신에 좀 반응이 느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 킥다운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90으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속도를 내기 위해서 킥다운을 하면은 지금 이제 출발하거든요. 이게 사실 거의 이게 한 박자 이상 늦어요. 이 킥다운 반응이 한 박자 이상 늦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진이 늦기보다는 변속기의 반응이 늦어서 생기는 그런 딜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동 모드의 경우에는 이제 GM 차들이 다 그렇듯이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2단이거든요. 2단에서 쭉 가속을 하면은 6,500rpm에서 이제 자동으로 지금 속도 회전수 제한이 돼요. 여기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자동 변속기 차들은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되는데, 이 GM 차들은 다른 GM 차들처럼 트랙스 역시도 따로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운전자에게 이 변속의 그 자유도를 줬다고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회전수 제한이 일찍 되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토크 감소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수동이나 자동이나 가속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내리막 코너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코너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 성능이 꽤 좋죠. 이 작은 차체와 이 탄탄한 서스펜션이 딱 이렇게 딱 매칭이 잘 되니까 꽤 훌륭한 회전 성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회전 성능을 딱 정확하게 놓고 보면은 비슷한 급의 니로가 좀 더 좋아요. 회전 성능은 니로가 회전 성능은 약간 더 스포티하고, 거기다가 이 회전할 때 이 운전의 재미가 좀 더 있거든요. 트랙스도 괜찮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근소하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브레이크는 트랙스가 더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랙스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맛은 좀 떨어지는데, 비교적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편이에요. 초기에 가속하는 거 보면은 별로 이렇게 속도가 높이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달려보면은 꽤 높은 속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중저속에서의 엔진 음색은 괜찮은데 고회전을 이제 많이 사용할 때는 엔진 음색은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너무 쫙 하고 퍼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가속력을 저희가 니로와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찍어놨던 그 니로 동영상과 비교를 해보니까 정지에서 180km까지 가속력이 니로와 동일해요. 예. 거의 완전히 같더군요. 그래서 두 차는 가속력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 이 작은 차체치고는 꽤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잘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굽은 길도 고속으로 달려도, 굽은 길을 고속으로 달려도 이렇게 불안함 없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아주 높은 속도까지 달리면 좀 좌우가 좀 흔들리는 면은 있지만, 이 차가 키가 좀 상대로 높고 차가 작은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고속 안정성은 꽤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상 용도로 타고, 그러니까 도심형 SUV로 딱 그 목적 패키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몇 번 보여드린 것처럼 코너도 잘 돌고요. 지금 이 타이어가 좀 사이드월이 좀 이렇게 무르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타이어를 좀 더 상위 제품으로 바꾸면은 이 회전 성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승차감이나 소음 이런 거는 좀 에서 손해를 보는 건 좀 감수를 하셔야 되겠죠. 트랙스의 승차감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승차감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트랙스가 이제 겨냥하고 있는 그런 그 소비자층에서는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체가 좀 비교적 단단한 편이라서 통통통통 튀거든요. 그리고 그 단단한 하체에 비해서 또 의외로 또 진동은 또 은근 또 잘 흡수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랙스 이 승차감이 뭐 아주 썩 고급지다거나 아주 막 포근하다거나 그거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 해서 제 바람 중에 하나는 이 스티어링 이 기어비가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굽은 코너 돌거나 그럴 때 뭔가 좀 이렇게 반응이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이 초기에 이 기동성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하체가 이제 비교적 단단한 편이다 보니까 코너를 이렇게 빨리 돌았을 때도 차가 좀 덜 기울어져요. 물론 이 단순하게 차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다, 적게 기울어진다 이걸로 회전 성능이 이제 판가름 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경우 하체가 부드러워도 코너를 잘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단순히 뭐 이렇게 롤이 많고 적고가 회전 성능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트랙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덜 기울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운전자에게 좀 더 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변경된 트랙스의 경우에는 이제 실내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트랙스를 처음 타서 실내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여기 가죽이라든가 뭐 트림 전체 플라스틱 이런 소재를 보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훨씬 좋아요. 그리고 말리부나 상급 모델과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뿔리지 않을 정도의 내장됩니다. 보통 제가 쉐보레 하면 갖고 있는 이제 선입견이 딱딱한 플라스틱,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거친 듯한 느낌의 그 실내 분위기, 이런 게 보통 제가 갖고 있는 쉐보레의 느낌인데, 이미지인데, 그거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탈피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재라든가 안에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존에 이제 불만사항이자 단점으로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단점을 많이 이렇게 보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보통 SUV 하면은 이제 아직까지 디젤이라는 인식이 이제 굉장히 강한데, 요즘에는 이제 디젤 게이트 여파도 있고 그래서 가솔린 SUV도 이제 많이들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트랙스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1.4 터보지만 1.4잖아요. 출력은 140마력이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또 연비가 괜찮아요. 제가 오늘 한 12시부터 운전하기 시작해갖고 지금 4시니까 실제 운전한 시간 한 3시간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3시간 정도 동안에 제가 계속 거의 이제 빨리 달렸단 말이에요. 빨리 달렸는데 평균 연비가 지금까지 9.1km가 나왔어요. 리터당 9.1km. 그러니까 제 그동안 오늘 달렸던 그 주행했던 그 모드를 생각을 하면은 연비도 은근히 괜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정속 주행 연비는 시속 90으로 크루즈 컨트롤 맞추고 달리면은
보통 리터당 18km에서 22km 이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110km에서는 한 12, 13 정도 해요. 그러니까 90과 110km의 좀 차이가 큰 편이에요. 주행에서의 다 무난한데, 주행에서의 단점은 역시나 이제 변속기가 이제 가장 딸리는 것 같고요. 변속기 때문에 그 엔진의 출력을 다 못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속기가 반응도 느리지만 가속할 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동력이 새는 느낌, 동력에서 보통 샌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꽉 이렇게 물리는 느낌, 그런 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단점은 이 정도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하기 무난합니다. 동력성분도 무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작은 SUV라는 패키징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앞모습이 꽤 많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 트랙스의 경우에는, 부분 변경의 트랙스의 경우에는 안팎 디자인 많이 고치고, 또 편의 장비까지 또 많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는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존 대비 훨씬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로써 2017 트랙스 1.4 터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그랜저 2.4 그랜저 IG 2.4 시승을 하니까 한 금요일쯤에는 그랜저 2.4 시승기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